네. 우리가 공감이라고 표현했는 그 말 자체가 조금은 번역이 조금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empathy 했을 때 empathy라는 거는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감정만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게 아니겠죠. 여기에는 감정, 생각, 경험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감정, 생각, 경험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그 대화를 하다가 사회적인 그런 어떤 관계나 아니면 가족 관계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공감결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대가 어떤 처지에서 말하는 걸 내가 잘 모르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섣불리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감이 안 될 때에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상처도 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공감을 받게 되면은 될수록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공감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상태나 그런 어떤 사고의 상태, 또 지금 뭘 경험했는지, 경험의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뭔 좋은 방법이 있을까 했을 때 이게 방법이 있는 게 바로 이게 두 가지의 리스닝 방법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액티브 리스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리플렉티브 리스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방법만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 안에서도 이게 이제 인내와 절제 그리고 존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아주 집중하는 거고, 그리고 상대가 뭔가를 나눴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올바로 반응함으로써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돕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이 지금 나로부터 뭘 원하고 있는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왔는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뭘 원하는지를 뭐 이렇게 잘 모르면서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성향이 있느냐 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가 말하는 걸 충분히 듣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책들을 자꾸만 끄집어내면서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최고로 잘 도와줄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상태나 이런 걸 최고로 잘 이해를 해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많이 싸우게 되는 이유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해결책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가 그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것조차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 해결책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상담했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자매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문 상담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부부로서도 같이 이 전문 상담을 한 2년 정도 받았고, 그리고 개인으로도 개인 상담을 오랫동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지푸라기다로 잡는 심령으로 왔는지 이제 저를 만나러 와서 이렇게 상담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야기는
굉장히 심플한데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은 또 굉장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이 자매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다 있는 집에서 자랐고 근데 두 분이 사이는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머니는 그 자기 언니 도와준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 언니가 하는 그 주점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또 맨날 집에 들어올 땐 술이 취해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았고 장녀고 밑에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없는 그런 어떤 집안에서 이렇게 많이 자랐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자매가 대학을 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이렇게 남자를 만나고 처음으로 친밀감을 느낀 거예요. 이제 그러자 이렇게 그 남자도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 두 사람이 학교는 때려치고 둘이가 동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둘이가 동거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게 성관계를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계속 해도 이게 채워지진 않았겠죠. 그죠? 그래갖고 2년을 그렇게 하다가 부모님한테 이제 다 들킨 거예요. 강제 해산당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이제 자기를 친밀하게 채워줬던 거기에서부터 벗어났고 그게 사라지자 이제 속에서 공허함과 외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 그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게 도저히 안 채워진다 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러면서 한쪽으로는 이제 또 자기의 신앙을 발전시킨다면서 외향 선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신우회에 가가지고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외향 선원들하고 또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만한 그게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는 한국에서는 못 살겠다 이래갖고 캐나다로 온 거예요. 캐나다로 와갖고 이제는 뭐 거기서 온 국제적인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현재 캐나디안 남편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래서 둘이가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났는데 어느 날 캐나디안 남편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회심하면은 눈물 한 방울 아니고 흘리고 확 달라져 버리는 거 아시죠?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자도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하고 달라져서 교회를 나가니까 이제 여자도 교회는 계속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나가서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그 남편에게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를 만나기 전에 이 남자도 많은 여자들하고 같이 잤어요. 많은 여자들하고 같이 잤는데 근데 뭐 사랑해서 같이 자고 이런 사람들은 다 용서가 되는데 창녀하고 같이 자는 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만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어떤 그 초밥집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요번에 자기 태국 갔다 온다 하면서 가면은 뭐 거기서 재미도 보고 올 거다고 이러는데 막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님을 막 공격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가 한 번은 그 남편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변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스트릿걸들이 유혹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거의 막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럴 때마다 이게 참지 못하는 어떤 분노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게 왜 그런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상담을 받아보면서 뭐 너는 그렇게 안 살았냐. 그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욕할 자격도 없고, 뭐 그런데, 근데 이 분노가 나는 거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 뭐 전문 상담도 받아보고 뭘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왜 그러는지가 잘 이제 이해가 안 된 채 이제 지금 와서 얼마 전에도 자기 그 가게에 그런 손님이 와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난장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때 이제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결책이 뭔지를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지금 공감이라는 건 해결책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매가 어떤 걸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리고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거를 갖다가 이해하는 과정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밖에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오면 무조건 3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주 잘생겼어요. 멋있는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3시간을 거기서 기다리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 이제 쭉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뭘 겪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한 3시간쯤 되니까 이제 이 자매가 어떤 것들을 겪었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자기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뭔가를 이렇게 겪었던 거예요. 근데 언뜻 이제 엄마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나눴죠. 그리고 그 뒤에 이 문제가 아니라 자라오면서 이 자매가 뭔가 경험했던 게 이 자매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엄마가 그런 술집에 나가가지고 그런 이렇게 창녀짓 한다고 이러면서 그 아버지가 늘 자기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엄마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밤에 들어올 때 되면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그 마스카라에 울고 나면은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모습이 굉장히 싫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보면 막 역겨워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상담이 다 끝나갔을 때쯤 돼서 이제 리플렉티브 리스닝을 통해 가지고 혹시 엄마를 창녀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매가 꺽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창녀하고 자면 자기 엄마하고 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이렇게 창녀와 자기 엄마를 이렇게 동일시 이렇게 놓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번째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권했죠. 그 어머니는 창녀도 아니었고, 그 어머니가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함께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 다 끝난 후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네가 어릴 때부터 늘 가져왔던 마음속에 있는 그 엉어리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채워줄 거라고 하면서 다가갔던 그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도 그게 마음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왔지만 하나님을 네가 이렇게 만나지 못했던 거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네가 예수님을 갖다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찾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네가 그렇게 인식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임해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를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고는 이제 네 마음이 어떠냐 하니까 이게 두 번째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 마음 속에 그 엉어리졌던 게 뭔가가 사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인재 연습 그 책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보자. 그랬더니만 그 한 달 동안에 한국을 다녀왔더라고요. 다녀와서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를 갖다가 다시 이제 관계가 다시 이제 화해가 되고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과정을 다 겪었는데 이제 인간들 안에서의 문제들은 이렇게 하고 해결될 수 있는데 자기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때 왔을 때 내가 준 책을 열심히 읽고 그대로 해봤냐 하니까 그 하는 과정 안에서 어쩌면은 두 번째 그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내가 받아들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평화가 오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연습들을 한 달 동안 꾸준하게 해서 자기가 이제는 프리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날 또 와가지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몇 년을 성당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세 번에 이렇게 끝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아내가 많이 달라졌다는 게 이제 그런 걸 봐도 화도 안 내고 많이 달라졌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페이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페이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만 너 집에 돌아가고 기어코 메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렇게 책 보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찢어갖고 제가 안 넣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 편지를 썼더라고요. 편지를 써가지고 이건 정말 오랫동안 우리의 문제였는데 이렇게 해결돼서 내가 그렇게 하니까 제발 그렇게 찢지 말라고 편지까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받았던 첫 사례.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뭐를 겪었을까? 그래서 어떠한 감정과 어떤 생각과 어떤 경험들이 그 안에 일어났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경우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런 그 굉장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전에는 뭐 조금 그런 건 있었지만 이만큼 이렇게 심각한 그건 처음이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렇게 살던 사람을 예수님이 꼭 고린도 교회 같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 완전히 타라고 하면은 고린도 사람처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세우셨던 주님처럼 바로 이러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통로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를 겪었는지, 어떤 과정 속에 있었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액티브 리스닝이라는 거는 좀 더 그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더 많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데 하다가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아주 적절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끄집어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보였는 따스함과 공감과 이 존중은 이 사람들의 그 문제에 굉장한 해결책이 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떤 이것을 지식적으로 꼭 집어넣고 했는 그게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향했던 그 상담의 자세겠죠. 그죠? 그래서 따스함과 공감과 이 존중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틀어놓고 자기 탐구를 거치게 하고 자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케이스들, 그리고 제가 그걸 해오면서 그 앞에 수많은 케이스들에는 제가 잘 모르니까 열심히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빠른 해답을 찾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듣는 기술,
이거를 액티브 리스닝과 리플렉티브 리스닝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쭉 말을 했는데 자매님이 말씀하신 게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맞으면 예 그러고 안 맞으면은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의 그 말하고자 했는 것을 우리가 얼만큼 이해했는가를 나타내 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액티브, 하나는 액티브 리스닝이고 하나는 리플렉티브,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다시 반추해서 내가 물어보고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교회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우리 이거 한번 보실래요?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논쟁하는 걸 보면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국회만큼 소통이 안 되는 데는 진짜 처음 봐요. 안 그래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말도 못하게끔 아무도 귀를 막고, 오늘 귀를 막고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듯이 그렇게 하면서 뭔가 국민의 뭐 문제를 의논한다고 모인 거예요. 이게 서로 아무도 듣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뭔지도 이게 서로가 이게 합의도 안 된 채 해결책부터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될 리가 없어요. 이게 공감 기술을 이게 배우는 가족 간에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친구 사이에 이런 우정의 관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아주 따뜻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폭넓은 수용으로도 이렇게 느껴지게 될 거라 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그 사람이 점차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 거를 시원하게 나눴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순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입으로 나누게 함으로써 자기 안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탐구해줘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어떤 리플렉티브 리스닝이나 액티브 리스닝이 가져다 주는 거는 그랬을 때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때 그랬을까요? 하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그 물어보는 거죠. 왜 창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감정이 들고 왜 다른 사람하고 그런 거는 괜찮게 느껴지고 왜 여기만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그랬을 때 뭔가 자기 안에서 끄집어내는데 자기가 생각해낸 거는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안에 깊이 감춰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연결을 통해 갖고 마침내 자기가 아 이게 내가 어머니하고 연관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리플렉티브 리스닝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이제 거기 또 들어가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참 이해를 필요로 해서 오기도 하고 또 자기 안에 문제가 뭔지 확실하게 규명하고 싶어서 오기도 해요. 그리고 진정한 자기 삶이 뭔지를 이렇게 찾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 고통,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이 왜 왔는지 왜 나는 피곤한 건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규명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주면은 금방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혼자서 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해결해가는 혼자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 그렇죠. 이게 솔로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근데 이게 자기 탐구를 해야 되니까 앞에서 들어주는 사람 없이 혼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고 자기가 또다시 토해놓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훈련이 듣는 훈련이에요. 자기를 듣는 훈련이니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듣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데 자기 듣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말을 들어주면은 자기 말을 잘 이해해주면 어때요? 더 말하고 싶죠. 네? 그래서 더 많이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게 습득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앞에 오면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자기 전생에 일어났던 이야기들, 뭐 수치 이런 거 한꺼번에 다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그게 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전문가처럼 1시간씩 뚝 끊어가지고 오늘 조금 나누고, 그랬다가 다음 시간에 오면 전 시간에 뭐 나누는지도 잘 몰라요. 그죠? 일주일에 와가지고 또 조금 나누고 뭐 이러니까 이게 질질 늘어져가지고 그런 거를 여러 사람 하다 보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점점 열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뢰를 쌓는 것이 바로 우리가 따스함과 공감과 그리고 존중의 자세가 신뢰를 쌓게 준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은혜의 영성 연습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갖다가 우리가 들어준다는 건 우리 자신을 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1단계에서 리얼 프레젠스 연습이 있는 거 기억은 나세요? 네. 기억나시니까 대단하신 거죠. 우리가 대화를 나누되 자기 자신의 프레젠스는 잘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프레젠스를 주는 건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빨리 끝내고 싶다든지 아니면 아우 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또 들어야 되냐든지 이런 것이 있는 한에는 이게 안 일어나요. 근데 이게 영성훈련 가운데 하나로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한 가지 놀라운 거는 내가 누구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해결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순수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에 내 인재를 주고 나면은 피곤할 것 같죠. 근데 안 피곤해요. 왜 그래요? 사람이 제일 피곤한 거는 자기 생각할 때가 피곤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관상훈련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왜 관상훈련인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훈련이에요. 네, 사람들이 말할 때도 그 말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보고 그리고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거꾸로 쉼을 줘요. 이러다 보면은 대화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내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걸 느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역동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역동하는 거는 그 사람이 느끼는 거를 나도 느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공감을 감정 쉐어로 잘못 알면은 둘이가 같이 빠져버려요. 그게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분노하는데 나도 같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그거 언니 죽여버려야 돼. 그런 걸 가만 놔두면 안 되지 하고. 왜냐면 이 사람이 분노를 나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택이 없어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는 이해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 공감, 감정을 같이 나눈다? 이렇게 되면 이메시드 돼버려요. 이메시드 뭐냐면은 우리가 포테이토 가운데 베이크 포테이토 말고 이게 짓눌러 놓은 메시드. 예. 그 이메시드는 둘이가 하나가 섞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그 재현자매가 은숙자매 남편한테 가서 당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막 그래요. 왜요? 둘이가 인맥심이 돼가지고 은숙자매가 당했는 거를 여기서 지금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 부부들 많아요. 가까운 부부들 가운데.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그건 인맥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리플렉티브 리스닝 했을 때 이 리플렉티브 리스닝은 그 사람이 했는 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내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좀 더 깊은 이슈에 도달하게 될 거라 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담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딴 거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데서 지금 엇박자로 지금 놀고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내담자가 뭘 말했는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테스트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들은 이야기가 맞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요? 하고 이제 뭐 해본다든지. 근데 맞으면은 내담자가 자기 말을 잘 들어줬다고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도록 이해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그냥 했는데 제가 이제 늘 그래요. 리플렉티브 리스닝 할 때 이 사람이 쭉 이야기했는 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전반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러이러한 거로 이야기하셨는데 맞는가요? 하는데 약간 이 사람이 말하는 구성을 달리해서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요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중구난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이 간증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세례 받으려면 간증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써갖고 그럼 이 사람들 막 했던 말 또 하고 뭐 이 말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줄이면은 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딱 줄여갖고 말았어요? 하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은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아까 그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 이렇게 저렇게 막 퍼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깊은 이슈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맞춰졌겠죠. 그죠?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상당히 안전한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을 이렇게 주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잘 들어주고 뭔가 이해를 받았다고 느끼면은 굉장히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게 돼요.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알아듣는구나. 근데 누구 상담 갔는데 영 자꾸 딴 이야기 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 나잖아요. 이거 또 와야 되나 싶은 게 10번 잘못 걸었다 싶어요. 이렇게 신뢰가 생기고 이러면은 좀 더 깊이 이렇게 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잘 나눠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못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안에 깊숙하게 감춰 있고,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도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는 건 나를 슬프게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해보면 이별도 참을 수가 없어. 입을 또 안 괜찮아. 눈물도 안 슬픈 게 아니야. 이게 다 슬픈 건데 보통 이야기할 땐 그런다고. 뭐 그런 정도는 뭐 내가 또 그렇게 하지요 하는데 아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속에서 굉장히 많이 상했는데 겉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나누다 보면 이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바라보는 통찰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서 줄 때 굉장히 이렇게 통찰력 있게 그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 그런 속에서 자기를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오늘 진짜로 반만 하려고 했는데 반에도 지금 많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경험, 움직임들을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상대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에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이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을 이렇게 갖게 해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했다고 하는 파트가 있고 사고를 이해했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그 사람의 감정과 사고를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말해줌으로써 리플렉팅 리스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많이 혼돈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울증 환자, 우울감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이렇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생각이 잘못된 것만 쫓아가요. 근데 사실은 우울증 환자가 생각을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이 나오게 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안 보고 이 사람의 생각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이게 건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자꾸 바꿔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속에서 화가 나 있는 사람, 분노한 사람은 비이성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비이성적인 생각의 이야기만 몰두하면 이 사람이 화가 난 감정은 지금 헤아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정확하게 감정을 나누는지 생각을 나누는지도 사실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고와 감정의 밸런스 어느 쪽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모두에게 공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생각 쪽으로만 가면은 분석해요.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말을 분석만 해요. 그러면서 아주 크리티컬한 그 시각으로, 분석적 시각으로 이거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지막에 가서 어떤 판단 같은 걸 딱 내리게 돼요. 그런데 감정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쭉 이야기를 할 때 분석하는 대신에 우리가 동정하게 되고, 그리고 좀 우리가 비판적 시각 대신 좀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덮어주는데, 이게 또 이걸 고쳐야 되는 부분에 이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지금 이 사람의 어떤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놔둬놓고 이것만 계속 하면은 이건 또 이쪽으로 완전히 빠지게 되고, 또 요거는 나중에 놔둬놓고 요거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또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고와 감정의 이 조화, 어느 쪽을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고 지금 어느 쪽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 한쪽을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의 감정을 나누는데 거기에 감정에 너무 우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 느끼는 그 감정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오버 아이덴티파이가 됩니다. 오버 아이덴티파이가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시각을 잃어버려요. 근데 너무 사고 쪽에 탁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갖다가 내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게 언더 아이덴티파이 되겠죠. 이 사람의 문제하고 상당히 동떨어졌어. 멀리서 뭔가가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차갑게 느껴지겠죠. 근데 이 두 개가 함께 같이 가게 되면은 따뜻한 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그게 만나게 될 거라 봐요. 그래서 우리가 리플렉티브 리스닝 할 때까지는 아직 우리가 뒤에 구체성, 진정성, 그 다음에 대면, 이거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건 아직도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듣는 때예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이런 거를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은 마지막에 내리는 거고 지금은 듣는 데 집중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해석하고 고치고 하는 이거는 지금 중요한 때가 아닌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을 다를 차지할 거라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했을 때 생각과 감정 다 무시하게 되면은 거절감을 느껴서 이 사람은 이제 땡 하고 끝나요. 그 생각, 감정 둘 다를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면 이렇게 상담 왔다가 상처를 받아요. 부분적으로 한쪽만 반응하면은 자기가 이해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나 생각 중에 하나를 빠뜨리면은 좀 더 이해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표현된 생각과 감정들을 갖다가 섞어갖고 하면 약간 자기가 섞어. 이게 알아요? 캐나다 훈민정음에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못 감춰진 이슈들을 너무 일찍 건드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약간 연약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약간 뭔가 겁먹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깊은 통찰로 가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라야 이게 이제 여기가 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일찍 저기 들어가 버리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센시티브 하면은 하다가 느낌으로 와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깊은지 얕은지. 근데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얕은 데서 놀면 지루해지고, 그죠? 근데 너무 빨리 깊은 데 들어가면은 좀 약간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녀가 만날 때도 서로 좀 서서 이렇게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손끝 이렇게 닿는 것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뽀뽀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죠. 제가 숫자는 그러면 단계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더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이 낸 숙제를 보면서 얼마나 철자가 많이 틀리는지 아세요? 특히 현주 자매님은 띄어서기를 안 해. 우리 근데 잠깐만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그죠? 시간. 네, 한 가지 이제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액티브 리스닝이라는 거는 적극적 경청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듣는 거 아니에요. 듣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플렉티브 리스닝이라는 거는 내가 들은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다시 액티브 리스닝이 뭔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리플렉티브 리스닝은 이거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고, 이건 내가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이러고 나면은 이제 그 묵상을 써낼 때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버려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러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씀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쳐다보시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다 이의 눈으로 쳐다보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증거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tentative라는 단어가 나와요. tentative라는 거는 잠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쿠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쿠션이 있다는 것은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지 않았을까 하면은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죠? 그래서 막 그렇게 확정한 건 아니죠. 근데 상담에서 이게 tentative speaking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습니까?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쿠션을 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게 tentative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나라 말로 잠정적 그러면은 이게 좀 약간 뭐 명확하지 않죠. 근데 그냥 tentative라고 배웁시다, 그죠?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좋은 단어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공문과 나오신 분. 영문과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야기했는 거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거는 확정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안 그랬는데, 그러면, 그래 놓고, 그러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물어보고 어떤 가능성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잠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다 안다는 거를 이렇게 자만하지도 않고, 또 내담자가 말한 것과 우리가 들은 것을 일치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 봐요. 그래서 다 확신하고 있을 때라도, 확실하고 있을 때에도 마지막 우리가 어떤 통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다시 되돌려 줄 때라도 우리는 텐트티브하게 말해줘야 돼요. 확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그 기술이 좀 많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경험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텐트티브보다는 직설적으로 말하려는 성향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상대가 쉽게 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그게 맞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날 이해 못했구나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이해를 못한 거하고는 달라요. 이해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잘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뭐 죄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리플렉티브 리스닝이에요. 근데 이때 굉장히 이렇게 텐터티브하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혹시 거기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틀린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러이러하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느끼고 계시다고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너로 하게 될 때 상대를 좀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상대에게 정확하게 말한 게 뭔지를 내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그런 느낌을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또 하나의 효과는 뭐냐면 내담자가 말할 때는 이렇게 잘 조리 있게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중구난방으로 말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텐티브 그러니까 하게 리플렉티브 리스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맞다 안 맞다를 할 때 자기 안에 자기가 말한 것을 정확하게 리플렉트 해보면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고 그게 맞는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또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감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직설적인 질문이에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에 왜 우리가 자주 그 사람의 눈이나 얼굴을 쳐다봐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말이 차지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게 감정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뭘로 표현돼 나타나냐면 얼굴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나 이런 걸로 통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지 않은 채 말씀하세요 하고 이래갖고 앉아가지고 조서 쓰듯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 걸 했을 때 조금 힘든 표정이 이렇게 나타나던데 혹시 이런 감정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유심히 그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고 그리고 듣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죠. 그래서 직설적인 질문을 많이 하면은 이게 틀릴 경우에 굉장히 동떨어지게 서로가 다른 곳에서 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심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쓸데없는 직설적인 질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주제하고 관계없는데 자기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고 반감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직설적인 질문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뭐, 한 번 정도는 그 사람들이 참아주지만, 이런 게 한 두세 번 나오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저항 같은 게 일어나요. 그래서 내담자들의 그 이해와 오픈을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들은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에요. 왜냐하면 더 열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해보세요.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액티브 리스닝을 통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그 사람의 그 이슈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게 되면은 굳이 어떤 이야기를 나눠 있는지. 근데 이게 보면은 정형화되어 있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저 상담 받으러 갔더니 어린 시절에 뭔 이야기를 하라 하는데 그거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슈가 필요할 때 그걸 좀 나눌 수 있도록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혹시 어린 시절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고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꼭 그걸 다 나눠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모든 문제가 어린 시절에 나타났던 그것 때문에 나타났다. 이런 어떤 공식에 의거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면 빨리 결론을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인 질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충분히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그래서 이게 공감이 우리가 따스함은 우리가 눈빛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수용의 자세, 판단 없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공감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경험을 이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높은 기술이라 봐요. 그래서 여기에 딱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 하나는 액티브 리스닝이고 하나는 리플렉티브 리스닝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사고냐 감정이냐. 나는 선생님이 좀 나쁜 사람이라고 느껴져 하는 거는 감정이에요, 생각이에요? 아니요, 생각이에요. 그런데 말은 우리가 느껴진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면은 이 사람이 감정을 말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말하고 있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자동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걸러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감정도 우리가 이해해주고 이 사람의 생각도 어떤 생각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이해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더 이 사람이 생각인지 감정인지 할 때 이제 그런 걸 물어보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다든지 왜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 사람이 느낀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읊으면 이 생각으로 그렇다는 거지 지금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는 생각인 줄 알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막 감정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상처받은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오늘 원래 존중까지 갈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용량을 보니까 공감으로도 지금 다 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한번 오늘은 할 때에 먼저 시간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한 사람이 한 7분쯤 말하는 동안에 그냥 우리가 따스함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액티브 리스닝도 해보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아까 말했던 게 이러이러했다는 것이죠 하고 이렇게 리플렉티브 리스닝
그리고 이 사람이 사고를 말하는지 감정을 말하는지 이걸 어떻게 텐터티브하게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프랙티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씩 어떻게 짝을 지으시든 여러분들이 댄지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그렇게 해보세요. 제대로 프랙티스가 되는 것 같아요? 듣기만 했어요? 근데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들을 때도 액티브하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리고 리플렉티브 리스닝도 한번 해보셨어요? 네, 근데 이러한 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거리를 만드는 것도 단디 들어야 질문거리가 나와요. 그렇게 자기가 대충 들어가지고는 이 질문을 처음부터까지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내 말 하나도 안 들었구나 이래 되죠. 근데 이제 쭉 듣다가 우리가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사람들은 말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을 안다고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 스킵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중간 단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이 사람이 옛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때 이야기하다가 이러면 이게 언제 이야기하는 건지를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그 했던 게 이때 이야기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볼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점점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질문을 위한 질문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듣는 훈련 이게 이제 잘 되면은 혼자서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훈련도 될 거고 또 자기 자신을 내면의 말을 듣는 훈련도 될 거고 굉장히 이게 나중에 이렇게 듣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은 말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상담에 있어서 듣는 기술이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80%예요. 그 뒤에 거는 금방 지나가요. 근데 앞에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충분히 듣고 충분히 우리가 모두가 다 각자가 이제 어떤 문제를 각자가 다 이해했고 서로가 다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답 찾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뭐 금세 이렇게 나가고 이미 파워를 받았잖아요. 내 임재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파워를 받았잖아요.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이 사람이 스스로 결정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이 사람 안에 한 사람 안에서 내가 바꿔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아야겠다. 이 마음이 딱 들게 되는 것은 임재를 줬을 때예요. 근데 어떤 것을 자꾸만 생각 속에서 뭔가를 바꿔주면 이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물론 생각이 꼬였을 때 그건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 이야기했지만 인간 문제가 그렇게 아주 간단하진 않아요. 이게 뭔가가 복잡다단한 게 얽혀 있다는 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얼마나 복잡다단하게 얽혀지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랑의 임재를 주셔서 우리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임재를 받았을 때 우리가 누군가와 커넥트 돼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이 오면은 그 속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는 굉장하게 임파워로 받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작심삼일로 끝나냐면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그거 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재가 오면은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있죠. 혼자서 못 가는데 친구하고 같이 가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뭔가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극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결정이 한 사람 안에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에 중독도 끊고 다 끊는 걸 봤어요. 이게 이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충 앉아가지고 자꾸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게 착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한 말도 안 하시고 사랑의 임재를 주시면 인간은 스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셔갖고 원수 말을 잘 들어보시도록. 그래서 듣는 척 하다가 진짜 듣게 돼요. 들으면은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되다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가 보면은 원수 같았는데 불쌍히 여겨지고, 원수 사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우리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The reason I live is to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The reason I live is to love you, Lor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마음과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고 관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관계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우리의 존재로서 서로가 관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공감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함께 같이 느끼고 이해하고 그리고 정확한 실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돕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교회 어디에서라도 이런 것이 이렇게 프랙티스가 될 때에 하나님 옆에 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 또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그 듣는 시간들을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